안녕하세요. 지금부터 ITQ 한글 수업을 시작하겠습니다. 수업은 기출문제를 이용해서 문제풀이 형식으로 진행됩니다. 먼저 ITQ 한글 자격증 간단히 소개해 드릴게요. ITQ 한글 시험은요, 총 60분 동안 시험을 보시고요. 3페이지에 달하는 문서를 지시사항에 맞게 수행하시면 됩니다. 점수는 총 500점 만점에서 ABC 등급으로 나뉩니다. ITQ 한글 수업 시 사용하는 프로그램은요. 한컴 오피스 2020 버전과 한컴 오피스 네오 버전을 사용할 수 있는데 저는 한컴 오피스 네오 버전을 사용해서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해볼 부분은요. 첫 번째 페이지에 있는 1번과 2번을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페이지에는 1번, 2번 간단하게 이렇게 한번 그림으로 한번 확인하고, 자, 내일 할 거지만, 다음 시간에 할 거지만, 3번, 4번 한번 볼까요? 3번은 수식, 4번은 그리기 도구 모음을 이용해서 작성한 문서고요. 마지막 페이지에는 문서 작성 능력 평가라고 해서 긴 문서를 작성 후 지시사항대로 수행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수업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험이다 보니 유의사항과 답안 작성 요령이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먼저 한번 수험자 유의사항을 간단히 보고 답안 작성 요령을 해서 저장한 후에 1번, 2번 작성해 보겠습니다. 유의사항은요, 저장하실 때 수험번호 빼기 이름으로 내 PC 문서의 ITQ 폴더에 저장을 하셔야 합니다. 수험번호는 시험 접수 후에 일정 시간이 지나면 수험표와 함께 생성이 됩니다. 수험번호는 숫자 8자리로 이루어져 있고요. 연습할 때는 1, 2, 3, 4, 5, 6, 7, 8 빼기 자신의 이름으로 저장하도록 하겠습니다. 중간중간에 주기적으로 저장하고 답안 전송을 해야 되는데요. 또 이거는 시험장에 가시면 또 감독관 선생님께서 잘 알려주십니다. 자, 이렇게 수험번호 빼기 이름으로 저장을 해야 된다. 그리고 내 PC 문서 ITQ 폴더에 저장해야 된다는 것을 한 번 더 체크하고 답안 작성 요령으로 들어갈게요. 자, 답안을 작성할 때 기본적인 기본 설정 사항은요. 한컴 네어 버전을 더블 클릭해서 들어갔을 때 나오는 설정 값이에요. 함초롱 바탕식 검정 줄간격 160 양쪽 정렬은요. 기본적으로 되어져 있거든요. 특별한 지시 사항이 없으면 그대로 두고 하시면 된다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색깔도 특별히 조건의 색에 구분이 되지 않을 경우에는요. 빨강, 파랑, 노랑의 값이 255의 값을 가진 색으로 해주시면 되고요. 중요한 부분도 여기입니다. 용지 여백은요. 왼쪽 오른쪽 11, 위에 아래 머리말 꼬릿말은 10, 제곱은 0이 되겠습니다. 자, 시험이니까 이 여백 그대로 설정하신 후에 1번, 2번, 3번, 4번 이렇게 쭉 진행하시는 거예요. 요거를 맨 먼저 하시는 겁니다. 용지 여백 설정. 이따 같이 해볼 거고요. 자, 그림을 삽입할 경우에도 아무 그림이나 넣는 게 아니라 내 PC에 문서에 ITQ 폴더에 픽처 폴더에 있는 그림으로 하셔야 되고요. 당연히 시험장에 픽처 폴더가 만들어져 있겠죠. 자, 그림은 문서에 포함을 하셔야 감점이 되지 않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지금 당구장 표시가 되어져 있지요. 자, 페이지 1페이지에서는 기능평가 1이라고 해서 1번, 2번, 우리 오늘 할 거. 문제 번호를 표시하래요. 그래서 1번, 2번 표시할 거고, 2페이지에서는 3번, 4번 문제 번호 표시하고요. 3페이지에서는 문제 번호는 표시하지 않고 문서 작성 능력 평가만 진행하시면 됩니다. 4번 문제는 그리기 도구 모음을 이용한 건데요. 혹시나 묻기를 하신 경우에는 0점 처리가 되니까요. 그 점 유의해 주시고요. 그리고 A4를 기본으로 해서 세로로 만들어서 작성하겠습니다. 시험지에 있는 이 네모 박스에 있는 내용은요. 작성하는 것이 아니라 지시사항이니까 작성은 하지 않습니다. 이런 것들이죠. 이런 1번 뭐 이런 문제 이런 것들과 또는 아래쪽에 보시면은
이렇게 말풍선이 있는 것들은 작성하는 것이 아니고 이대로 수행하면 된다라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렇게 저장하는 것부터 답안 작성 요령까지 한번 확인을 해봤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오늘 저장하시고요. 1번, 2번까지 작성하는 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컴 네어 버전 한글 더블 클릭하셔서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아까 편집 용지를 설정하는 부분 있죠. 용지 여백 설정을 제일 먼저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서 메뉴를 이용하시는 방법은 파일에서 편집 용지를 누르시면 돼요. 편집 용지를 눌러서 위쪽 머릿말, 꼬릿말 아래쪽은 10이고요. 왼쪽, 오른쪽은 11이 되겠습니다. 자, 편하신 방법으로 하시면 돼요. 뭐 블럭을 잡고 쓰면 지워지면서 써지니까 그냥 쓰셔도 되고요. 아래쪽 화살표 누르면 숫자 값이 내려가니까 이렇게 바꾸셔도 되지요. 자, 위에 머릿말, 꼬릿말 아래쪽 10으로 하고 왼쪽 11, 오른쪽 11이었습니다. 자, 세로로 4개는 10, 왼쪽, 오른쪽은 11이고요. 제본 0은 기본값이니까 그대로 두시면 됩니다. 설정하고요. 여백이 이렇게 좀 줄어들어서 공간이 늘어났죠. 자, 파일에서 편집 용지였고요. 편집 용지는 시험 볼 때마다 꼭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단축키를 이용하셔도 좋습니다. F7이라고 나와져 있잖아요. 그럼 키보드에 F1부터 F12까지 있는데 위쪽에 F7을 누르시면은 편집 용지 나오니까 F7을 이용해서 하셔도 좋습니다. 그런 다음 이번에는 문제 번호를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번호 여기죠. 1페이지, 2페이지 문서 작성 능력 평가. 우리가 오늘 1번, 2번만 할 거지만 미리 나머지 페이지도 만들어 놓을 거예요. 자, 그럼 여기에서 1쪽이라고 나오잖아요. 여기에다가 숫자 1점 이렇게 쓰는 거예요. 말 그대로 문제 번호. 자, 엔터는 두세 번 치시면 됩니다. 자, 정해진 건 아니고요. 적당히 띄면 되는데 너무 많이 또는 너무 조금 이렇게 하는 건 조금 문서의 배우상 안 이쁘니까 또 감점이 될 수 있으니 적당히 한 두세 번 정도 엔터를 쳐주시면 됩니다. 자, 1쪽에다가 1, 2번 썼고요. 쪽을 이쪽으로 넘어가야 되는데 엔터를 쭉 쳐서 이쪽으로 넘어가는 것보다 메뉴를 이용하시면 좋아요. 자, 쪽이라는 메뉴를 누르시면요. 구역 나누기라고 있습니다. 자, 구역 나누기 한번 딱 눌러서 3점 엔터 한 두세 번 4점 엔터 두세 번 이렇게 해서 이쪽에다가 3번과 4번은 문제 번호를 썼고요. 다시 한 번 더 쪽에서 구역 나누기를 해서 3쪽에는 문제 번호를 쓰지 않고요. 그냥 3쪽이라고 만들어 놓기만 하시면 돼요. 이렇게 그래서 다시 한번 보면은 1쪽에다가는 3쪽에 지금 1쪽인 거죠. 제 마우스 포인터 봐주세요. 그래서 1번, 2번 3번, 4번 이쪽이고요. 마지막 페이지 문제 번호 쓰지 않고 문서 작성 능력 평가를 할 수 있도록 공간만 마련해 둔 겁니다. 자, 이렇게 준비가 됐습니다. 그런 다음 이제 저장하고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자, 저장하기는 파일에서 저장하기 이게 디스켓 아이콘 있지요. 얘를 눌러주시면 됩니다. 자, 저장 위치는 아까 문서에 ITQ 폴더라고 있습니다. ITQ 폴더 더블 클릭 여기에다가 저장을 할 건데요. 우리 아직 수험번호 모르니까 자 1, 2, 3, 4, 5, 6, 7, 8 빼기 자신의 이름으로 저장하겠습니다. 저는 그냥 홍길동이라고 저장해 볼게요. 자, 저장 한번 눌러볼게요. 자, 그럼 위쪽에 수험번호 빼기 이름으로 저장이 됐고요. 지금 처음에 파일에서 저장을 하면 저장하는 위치가 나왔지만 그 다음부터는 자동으로 덮어쓰기 저장이 되죠.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요거를 이용하셔도 좋아요. 자, 저장하기라는 디스코 아이콘 이 그림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중간중간에 1번 작업 끝났다 저장 한번 해주고 2번 작업 끝났다 저장 한번 해주고 갑자기 한컴 이 프로그램이 꺼질 수 있으니까 혹시나 오류 발생을 할 수 있으니까 그럴 때를 대비해서 저장을 중간중간 해주시면 좋습니다. 그럼 제가 시험지를 보면서 1번, 2번 오늘 해보도록 할게요. 자, 1번 제가 문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다음의 조건에 따라 스타일의 기능을 적용해서 출력 형태와 같이 작성하고요. 50점의 점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있는 영문과 한글을 작성하고 여기까지 작성하시고 여기에 있는 스타일을 적용하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한번 좀 보시기 편하게끔 창을 배열을 해서 한번 봐볼게요. 자, 이렇게 한번 봐볼게요. 이렇게 해서, 아이고, 다시 꺼졌네요. 자, 이 문제 번호를 이렇게 써놓고 1번 문제를 보면서 할 건데요. 시험장에서는 시험지가 배부가 되세요. 자, 저는 이제 설명을 좀 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나눠서 한번 해보는 겁니다. 자, 이렇게 됐어요. 자, 여기도요. 자, 한글을 조금 더 크게 하고 싶어서 좀 더 조절하고. 네. 그러면 1번 숫자 밑에다가 커서를 두시고 여기에 있는 위부터 한다. 여기까지 작성을 하시는 거예요. 자, 이런 식으로 보면서 대소문자 당연히 구분해야 되고요. 띄어쓰기 한 번만 해야 되는데 2번 하면 당연히 감점이 되겠죠. 자, 이런 식으로 쭉 작성을 해 주셔야 합니다. 제가 좀 미리 작성해 놨으니까 이를 이용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본값 그대로 처음에 작성하실 때는 작성하시는데요. 중요한 점은 여기를 작성하시다가 여기 A에서 엔터가 들어갔나 하고 엔터를 치시면은 안 돼요. 여기 모델 여기 끝나는 부분 있죠. 문단이 끝나는 부분에서만 엔터 한번 입력을 해주시는 거예요. 여기하고 여기 그 영문하고 한글 사이에 여백이 있는 것 같은데 그리고 여기를 엔터를 2번 쳐서 이렇게 하시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러시면 감점 되세요. 자, 이거는 일단 기본값 그대로 작성. 영문 데이터가 끝난다. 엔터 한 번만 쳐서 바로 이어서 밑에 문단을 작성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스타일 한번 해볼게요. 자, 스타일이 뭐냐면 우리 스타일이 각자 있잖아요. 원하는 스타일, 옷 스타일도 있고 헤어스타일도 있고 그런 것처럼 문단 모양과 글자 모양을 스타일 저장, 여기서 지시한 스타일대로 저장을 해놓고 언제든지 쓸 수 있게 해주는 게 스타일입니다. 한번 해볼게요. 블럭을 잡고요. 자, 가장 많이 쓰는 방법은 사실 오른쪽 마우스예요. 오른쪽 마우스를 누르시면 스타일이라고 있습니다. 자, 그럼 당연히 스타일을 적용하려면 우리가 작성한 글씨를 블럭을 잡고 오른쪽 마우스 누르셔야 돼요. 바로 누르는 거 안 되고. 자, W부터 한다까지 블럭을 잡고 블럭 위에서 오른쪽 마우스 스타일, 단축키는 F6입니다. 자, 편하신 방법으로 들어가시면 돼요. 자, 스타일을 눌러서 기본 값들은 그냥 그대로 두시고요. 우리는 여기 있는 스타일의 이름을 보고 등록을 할 겁니다. 그럼 스타일에서 더하기 모양을 눌러서 스타일 이름 그대로 적어주시면 돼요. 네. 자, 어떻게 하는지 한번 봤습니다. 자, 이렇게 스타일을 이름을 적고 나서 문단 모양을 하래요. 그러면 여기서 문단 모양을 눌러서 그대로 왼쪽 여백 15, 왼쪽 여백 15 적고 문단 아래 간격 10, 문단의 아래 여기 있습니다. 10 이렇게. 더 이상 하라는 게 없습니다. 문단 모양에서. 그러면 설정하고 나오면 되겠죠. 이번에는 2번째 글자 모양 해볼게요. 글자 모양 클릭하셔서 여기는 한글하고 영문하고 각각 글꼴이 바뀌어요. 그러면 이 언어별이라고 대표라고 되어져 있는 곳에서 클릭해서 한글 먼저. 자, 한글 글꼴을 도둠이라고 직접 쓰면 이렇게 뜨죠. 도둠 클릭하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10 장평 자가는 공통입니다. 그래서 한글부터 여기서 크기의 10은 위쪽에 기준 크기를 말합니다. 여기 그대로 두시면 돼요. 여기 절대 바꾸시면 안 돼요. 글씨가 이상하게 됩니다. 자, 기준 크기 10 그대로네요. 값이 똑같네요. 넘어가고. 장평은 글자의 너비를 말합니다. 100을 기준으로 해서 95면 값이 작아지니까 약간 이렇게 장평이 글자 너비가 세로로 약간 좁게 되는 거죠. 자가는 글자 사이의 간격이죠. 0을 기준으로 해서 값이 커졌으니까 약간씩 띄어질 겁니다. 자, 됐습니다. 우리 한글 했어요. 이번에는 영문으로 클릭. 영문의 글꼴은 굴림으로 하래요. 그러면 글꼴을 굴림 이렇게
쓰면 나와요. 그래서 클릭. 자, 직접 선택하셔도 되고요. 자, 장평하고 자가는 공통값입니다. 영문이든 한글이든. 자, 10 장평 자가. 10 장평 자가 했습니다. 한글을 눌렀을 때 도둠 95, 5, 10. 영문을 눌렀을 때도 10, 굴림 95, 5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설정을 하고 3번에 걸쳐서 하는 거예요. 설정하고 추가하고 한 번 더 설정을 누르면 적용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죠? 원래는 바탕글이라는 스타일이 기본 한글을 들어갔을 때 나오는 스타일이 바탕글이에요. 그래서 1번에서 우리가 만든 스타일 이름이 나오면 맞고요. 그 다음 2번부터는 바탕글이 나오면 맞습니다. 맞게 하신 거예요. 자, 여기 우리가 작성한 것과 출력 형태가 비슷하다. 맞게 하신 겁니다. 2번 넘어가겠습니다. 2번 한번 문제 볼게요. 자, 조건의 출력 형태와 같이 표와 차트를 작성하고요. 100점의 점수가 있습니다. 자, 표를 만드는데요. 표에 대한 지시사항들이 나와져 있는 거고요. 그럼 먼저 표를 만들어 봐야겠지요. 자, 표는 2번 밑에다가 커서를 클릭해 두시고요. 입력이라는 메뉴에 가시면은 표가 있어요. 맨 앞에. 표 이 그림 있죠? 얘를 누르면은 우리가 막 드래그를 해야 돼. 더 불편하거든요. 그러면 그냥 이 그림 자체, 얘를 그냥 클릭하세요. 클릭하고요. 여기에서 줄은 가로니까 하나, 둘, 셋, 넷, 5줄이 되겠죠? 가로로 세시면 돼요. 가로로. 그래서 5. 칸은 세로니까 하나, 둘, 셋, 넷, 5, 6칸. 그래서 6.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줄은 가로, 칸은 세로가 되겠습니다. 자, 나머지는 글자처럼 취급 체크되어져 있는 거 확인하고 만들기 하시면 되는데요. 혹시 마우스로 끌게 이렇게 되어져 있으면은 풀어주세요. 모양이 약간 흐트러지니까. 자, 글자처럼 취급되어져 있는 거 보고 바로 만들기 눌러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기본값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여기에다가 이제 여기 뭐죠? 데이터를 보고 그냥 쓰시면 돼요. 네, 시험지를 이제 선생님들은 보고 하시겠죠? 구분, 남성 이런 식으로 해서 일단 왼쪽으로 정렬이 다 됩니다. 자, 아래쪽 방향키 이용해서 하시던가 마우스를 클릭해서 커서를 내려가면서 글자를 쭉쭉쭉 작성을 해주시면 됩니다. 제가 미리 이제 작성되어져 있는 표를 한번 가져와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작성을 각 칸에 대해 맞게 작성을 하시는 거예요. 자, 이렇게 작성 일단 해놓고 이번에는 도둠 10을 할 거예요. 도둠 10. 그러면 1번부터 자, 블럭을 잡고 도둠 10 할 거예요. 그러면은 나 여기 바꿀 거야 라고 블럭을 잡고 위쪽에서 하시면 돼요. 함초롬 바탕이라고 되어져 있는 곳에서 도둠 엔터 10 안 바꿔도 되겠네요. 그대로 10이니까요. 자, 이렇게 도둠 10을 해놓고 보니까 여기 이런 말이 있어요. 표 전체 표랑 캡션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근데 우리는 지금 표만 한 거거든요. 캡션을 지금 달아버릴 거예요. 캡션은 표에 대한 이런 제목 같은 거를 넣을 때 사용하는 기능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 캡션을 달기 위해서 표 안에 아무 데나 이 커서만 넣어져 있으면 돼요. 자, 이렇게 커서를 두고요. 위쪽에 이게 있을 거예요. 아까 우리 입력 눌러줬습니다. 캡션에서 옆에 세모 단추 눌러볼까요? 이 글이 말고 옆에 세모 단추 눌러서 위 할게요. 이 제목의 캡션이 위에 있으니까 이 표에서 위로 캡션을 달겠다. 얘가 캡션이거든요. 클릭하시면 돼요. 그럼 여기가 왼쪽에 있잖아요. 표 1이라는 이 글씨가. 그럼 얘는 오른쪽 정렬을 해주시면 되죠. 오른쪽 정렬. 그죠? 클릭, 오른쪽으로 가죠? 그럼 제가 이제 블럭을 잡았으니까 지우고, 딜리트로 지우고 쓰시면 됩니다. 이렇게. 그리고 잊지 말고 도둠 10까지 이제 수행을 해 주셔야 됩니다. 도둠, 엔터, 이렇게. 자, 한글은 항상, 한글이든 뭐 어떤 프로그램이든 블럭 잡고 글꼴이라던가 설정사항을 바꿔주셔야 되죠.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 1번 한 겁니다. 표 전체에 대해서 포캡션, 도듬10 해줬습니다. 2번 할게요. 자, 정렬을 문자는 가운데 하고 숫자는 오른쪽으로 해라.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면 자, 일단 블럭 잡고 자, 잠시만요. 이제 합계 데이터가 원래 지워져 있어야 되는데 자, 이렇게 돼야 됩니다. 자, 선생님들은 여기 이제 보이는 거 그대로 그냥 작성하면 되고요. 정렬 다시 하겠습니다. 자, 블럭 잡고요. 문자는 가운데. 그러면 일단 전체 잡으셔서 가운데를 일단 하세요. 하고 나서 숫자가 들어가는 데이터. 어차피 합계도 구해줄 거거든요. 그러면 합계니까. 자, 숫자만 들어갈 부분 잡고 오른쪽 정렬을 따로 해주시면 됩니다. 우리 지금 2번 한 거예요. 자, 됐습니다. 자, 3번 해볼게요. 셀 배경색은 노랑, 면색을 노랑으로 해라. 그러면 이 시험지를 배부 받았을 때 딱 보면 아, 여기가 지금 노란색 들어갔구나. 여기만 하라는 거구나. 이렇게 알 수 있어요. 그러면 이 부분만 블럭을 잡고 노란색이 들어가 있는 부분 블럭을 잡고 오른쪽 마우스로 누르시면 돼요. 블럭 잡혀져 있는 곳에서 오른쪽 마우스. 자, 누르시면 됩니다. 거기에서 셀 테두리 배경에 각 셀마다 적용 얘를 누르시면 돼요. 자, 여기에서 배경의 색을 노랑으로 주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지금 테두리 배경 혹시나 배경이 바로 안 나오고 테두리가 나왔다면 배경을 눌러서 색깔의 면색을 노랑으로 바꿔주는 거예요. 설정하시면 됩니다. 블럭 해제하고요. 됐습니다. 자, 그 다음에 한글 계산 기능을 이용해서 빈칸의 합계를 구하고 캡션 기능 사용할 거 우리 캡션 했으니까 요것만 하시면 됩니다. 한글 계산 기능 이용해서 빈칸의 합계를 구해라. 지금 여기 구하라는 얘기거든요. 그럼 블럭을 잡으시면 돼요. 지금 여기서 이렇게 합계 구할 거고 밑에도 구할 거고 밑에도 구할 거예요. 그러면 데이터 555부터 답이 들어갈 부분까지 블럭을 잡아주세요. 그리고 꼭 블럭 잡은 거 위에서 또 I자 모양일 때 이렇게 마우스 포인터 이런 모양이면 안 됩니다. 바깥에서 하면 안 돼요. 자, 블럭 잡은 거 위에서 오른쪽 마우스 블럭 계산식에 합계 평균이 나오기도 해요. 잘 보고 하시면 됩니다. 합계를 클릭하시면 자동으로 합계를 구해줍니다. 됐죠? 자, 다음 5번만 하면 돼요. 5번만 하면 표는 끝나요. 자, 표는 출력 형태와 동일하게 하래요. 지금 제가 좀 작게 해가지고 지금 약간 진한 선처럼 보였지만요. 여기가 이중실선으로 들어간 겁니다. 자, 위, 아래, 왼쪽, 오른쪽이 지금 전부 다 이중실선으로 들어갔고요. 이렇게. 그리고 첫 번째 줄의 아래가 또 이중실선. 맨 끝에 있는 칸은 대각선 X자 모양으로 들어가져 있네요. 한번 똑같이 해볼까요? 자, 그러면 일단 차례차례 하나씩 위, 아래, 왼쪽, 오른쪽을 이중실선으로 바꿀 거예요. 그럼 블럭 잡고 자, 오른쪽 마우스 셀 테두리 배경에 각 셀마다 적용으로 들어가겠습니다. 테두리 지금 적용할 거잖아요. 그럼 테두리라는 탭으로 가서 먼저 테두리의 종류를 먼저 바꿔요. 이중실선이었습니다. 이중실선을 블럭 잡은 거를 기준으로 보니까 바깥쪽이죠. 위아래, 위아래, 왼쪽, 오른쪽. 그죠? 그 바뀐 거 미리 보기 통해서 확인할 수 있어요. 설정하시면 됩니다. 이번에는 첫 번째 줄의 아래, 여기를 이중실선으로 해야 되죠? 자, 그럼 첫 번째 줄을 잡고 오른쪽 마우스. 자, 블럭 잡은 거에서 오른쪽 마우스 셀 테두리 배경에 각 셀마다 적용입니다. 여기에서 이중 실선 누르고 블럭을 잡은 거를 기준으로 해서 아래쪽 만들면 되거든요. 다른 데 들어갔으니까. 그래서 이중 실선을 아래만 클릭해주면 아래쪽에 이중 실선이 들어간 걸 확인할 수 있죠. 설정. 블럭 해제하고 그리고 이쪽에 첫 번째 칸 있잖아요. 여기도 지금 오른쪽에 이중 실선이 들어간 거예요. 그러면 첫 번째 칸 블럭을 잡고요. 역시 오른쪽 셀 테두리 배경 각 셀마다 적용으로 가서 먼저 선 이중실선 오른쪽만 넣으면 되니까 오른쪽 선 있는 거 오른쪽만 눌러주면 여기가 들어간 걸 확인할 수 있어요. 설정. 자, 마지막 지금
맨 끝에 칸에는 대각선 X자 모양으로 들어가져 있었죠. 요거 할 겁니다. 자, 여기를 그냥 클릭하고요. 오른쪽 마우스 셀 테두리 배경 각 셀마다 적용해 대각선이라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대각선이 하나씩만 들어가 있는 게 있어요. 근데 X자 모양이니까 둘 다, 이거 선을 먼저 선택하고, 선 선택하고 둘 다 눌러주면 되는 거예요. 둘 다. 요것도. 선 선택하고 위아래. 자, X자로 됐네요. 설정하면 됩니다. 됐죠? 이렇게 해서 표를 만들어 봤습니다. 자, 이렇게 표를 작성하신 후에 이 표에 있는 내용을 가지고 아래쪽에 있는 차트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차트는요. 1번부터 조건을 보면 차트 데이터는 표 내용에서 연령별 남성, 여성 표본 1의 값을 이용하라고 했습니다. 9번부터 표본 1까지의 데이터를 이용하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맨 마지막 거 빼고. 네, 대부분 보면은요, 이 색깔 적용한 부분 있죠. 여기 있는 노란색이 되어져 있는 이 부분을 가지고 하라고 많이 나와요. 그렇지만 또 한번 확인을 해야겠죠. 아, 남성, 여성 표본 1을 하라고 여기 있는 데이터 이용하고, 자, 여기 범례를 통해서도 볼 수 있어요. 또 차트 할 때 설명드릴게요. 그리고 묶은 세로 막대형으로 하고요. 조건이 제목에는 두 줄이 이렇게 나왔잖아요. 그럼 우리는 네오 버전은 가로 안에 있는 걸로 보시면 됩니다. 위쪽에 있는 거는 2020 버전을 이용해서 보시는 분들을 조건이고요. 우리는 네오 버전을 이용하기 때문에 가로 안에 있는 조건 서식으로 제목의 조건을 수행하시면 됩니다. 자, 나머지 같이 하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차트는요. 블럭을 잡고 들어갈 거예요. 내가 필요한 데이터를 쭉 블럭을 잡습니다. 자, 노란색으로 되어져 있는 부분이 대부분 데이터로 사용이 됩니다. 자, 블럭 잡고요. 위쪽에 차트 보이시죠? 이 메뉴가 안 나오면은 자, 입력을 누르면 나와요. 자, 차트를 클릭. 그러면 벌써 만들어졌어요. 그죠? 위로 만들어지거든요. 그럼 얘가 위치가 표 밑에 들어갔죠? 그럼 우리도 이거 내릴 겁니다. 가장 빠르게 내릴 수 있는 방법은요. 더 가볼까요? 제가 지금 화면을 줄여가지고 이렇게 되는데요. 자, 선생님들 화면에는 보일 겁니다. 자, 이렇게 차트를 만들고 바로 글자처럼 체크하면 자동으로 밑으로 내려와요. 그래서 이 글자처럼 취급을 체크해 주시고요. 출력 형태처럼 길쭉하게 드래그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럼 일단 모양이 일단 비슷해졌어요. 그럼 이제 우리는 이 순서대로 종류를 바꾸겠습니다. 설정사항을 바꾸겠습니다. 먼저 묶은 세로 막대형으로 할 거 그랬는데요. 얘가 지금 묶은 세로 막대형입니다. 자, 기본적으로 맨 처음에는 묶은 세로 막대형으로 바뀌는데요. 바꿀 수도 있어요. 혹시 가로 막대형이 나올 수도 있잖아요.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차트를 먼저 하실 때는요. 따닥 더블 클릭하고 나서 이제 지시사항대로 하셔야 되는데요. 어떤 차이가 있나 보여드릴게요. 처음에는 그냥 클릭했을 때 처음 만들어졌을 때는 지금 차트를 감싸고 있는 이 8개의 점들이 위로 볼록 올라와져 있어요. 이건 이제 크기 조절하실 때 그럴 때 사용하는 거고요. 따닥 더블 클릭을 했을 때는 이 네모가 뒤로 슝 숨어요. 이거는 차트의 세부적으로 조건을 할 수 있는 준비가 됐다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흰색 부분이죠. 이때 따닥 해가지고 이 네모 박스가 뒤로 가게끔 해주고 설정을 하겠습니다. 자, 오른쪽 마우스 눌러서요. 차트 마법사 얘를 이용할 거예요. 한번 눌러보겠습니다. 자, 여기에서 만약에 문제에서 세로 막대형 하라 했다. 그럼 세로 막대형 누르면 돼요. 자, 우리는 세로 막대형 하라고 했으니까 세로 막대형인데 또 묶은 세로 막대형 첫 번째 거 클릭이 되어져 있는데요. 아래쪽에 이름이 나옵니다. 묶은 세로 막대형 이름이 똑같죠? 똑같아요. 넘어가면 됩니다. 똑같은 이름을 확인하고 다음 누르셔가지고요. 여기는 어떤 걸 보시냐면요. 여기 이 막대가 세로 막대가 붙어있는 이 축을 X축이라고 합니다. 가로축이라고 하죠. 여기는 세로축, Y축. 여기 축과 얘네들은 이름이 범례거든요. 이 범례들, 이 파란색이 남성이고 빨간색이 여성이라는 걸 알려준 이 범례가 혹시나 화면과 다르다, 출력 형태와 다르다 그러면 방향을 열로 바꿔주시면 돼요. 열로. 그래서
똑같죠, 이제. 그래서 시험지에서 똑같으면은 방향을 안 바꾸고, 근데 시험지 다른데요? X축하고 범례가? 그러면 방향을 열로 바꿔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바꿔볼 거예요. 다음, 제목. 제목은 얘가 제목입니다. 서울시, 여기. 자, 출력 형태를 보고 제목을 쓰는 겁니다. 서울시 가구 동행 실태 조사 부분 할당. 이렇게 해서 제목을 작성해 주시고요. X축의 항목은 혹시 여기 남성, 여성 표본 밑에 이름 어떤 항목명이 나왔다면은 작성하는데요. 없잖아요, 이름이. 여기 항목이. 그래서 안 써도 돼요. Y축은 있어요. Y축의 제목은 이겁니다. 단위 땡땡 1000명. 자, 그러면 똑같이 가로 열고 이렇게 입력해 주시면 돼요. 자, 나머지들은 혹시 보시면 돼요. 축, 뭐, 범례. 만약에 범례가 지금 오른쪽에 있는데요. 뭐, 여기 출력 형태에서 아래쪽에 있다. 여기 위치 바꿔주는 겁니다. 여기서는 특별히 안 바꾸셔도 되지요. 똑같으니까 넘어가겠습니다. 자, 중요한 부분은 제목 부분이 되겠습니다. 잘 보고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됐어요. 확인 눌러주시면 돼요. 확인. 그럼 일단은 좀 비슷하게 만들어졌습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 이거 해볼 거예요. 제목 3번. 우리 이거 보기로 했죠? 자, 굴림 진하게 12 배경 선 모양 한 줄로 그림자 2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목이잖아요. 제목. 그러면은 제목을 더블 클릭 하시면은 제목 모양이 나와요. 아무 데서나 더블 클릭하면 안 되고 제목을 할 거니까 제목 글씨 위에서 따닥. 그래서 굴림 진하게 12부터 할게요. 자, 글자에 가셔가지고요. 여기에 있습니다. 자, 안 써지는 것 같지만 정확하게 굴 쓰면 굴림으로 가요. 클릭. 진하게는 얘가 진하게. 맨 앞에 있는 진하게 된 거 진하게. 12. 똑같네요. 안 바꿔도 돼요. 이제 배경. 선 모양 한 줄로 그림자 2. 그러면 배경으로 가서 선 모양 한 줄로 그림자 2. 그대로 지시사항대로 해주고요. 설정하면 되겠죠? 됐습니다. 자, 제목 이해의 글꼴은요. 굴림 보통 10입니다. 그러면 제목 이해라는 것은 하나, 둘, 셋, 네 개인데요. 한꺼번에 하는 게 없습니다. 일일이 더블 클릭해서 하겠습니다. 먼저 단위 1000명부터 해볼까요? 이 글씨 위에서 정확하게 따닥 더블 클릭하셔서 굴림 보통 10 하라고 했으니까요. 굴 쓰면 이렇게 떠요. 굴림. 얘가 보통이거든요. 선택이 되어져 있는데 한 번 더 확인하고 10. 근데 여기에서 보니까 이 Y축의 이름이 가로로 되어져 있어요. 똑같이 또 여기 보시면은 출력 형태와 동일하게 해라 이렇게 나와 있어요. 축 제목과 범례는. 그래서 가로로 되어져 있네요. 온 김에 바로 글자의 방향을 가로로까지 바꿔주면 좋겠죠. 설정하면은 이렇게 바뀝니다. 자, 그리고 이제 또 나머지 여기 글씨, 이 글꼴을 바꿀 거니까 여기서 따닥 글자로 가서 굴림 보통 10 설정. 됐죠? 자, 나머지 일단 바꾸고 와서요. 조금 이렇게 바뀌어져 있는 부분 수정하는 거 알려드릴게요. 자, 글꼴 먼저 다 바꿀까요? 글자에서 굴림 보통 10 여기 글자에서 따닥한 겁니다. 아, 제가 굵게 눌렀네요. 보통 10 굴림 보통 10 됐습니다. 자, 범례 역시 따닥 더블 클릭해서 글자에서 굴림 보통 10 이렇게 바꾸면 됩니다. 이렇게 바꾸고 보니까 5번에 축 제목과 범례는 출력 형태와 동일하게 처리하라 라고 했습니다. 먼저 이 축의 값이 바뀌었거든요. 여기를 한번 해볼게요. 우리가 방금 글꼴을 바꿨는데 이제 축의 값을 바꿀 거예요. 그럼 이 축 선 있죠? Y축 선. 이 선에서 정확하게 따닥 더블 클릭 하셔가지고요. 비례로 가서 자동으로 꾸밈을 해제하고 최소값 가장 작은 거 0이잖아요. 0 그대로 두면 됩니다. 최대값 가장 큰 거 1500. 그러면은 최대값에다 1500. 그리고 우리는 큰 눈금선까지 바꿔줄 거예요. 큰 눈금선은요. 0을 빼고 나머지 눈금선. 눈금선 하나, 둘, 세 개잖아요.
그래서 큰 눈금선은 3이 되겠습니다. 작은 눈금선은 그냥 그대로 두시면 되고요. 자, 마지막으로 눈금은요. 얘네들을 말해요. 이 눈금. 얘가 지금 바깥쪽이죠. 이 Y축을 기준으로 바깥쪽으로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바깥쪽으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비례해서 최소, 최대, 큰 눈금선 해주고 눈금에서는 이 눈금의 위치가 바깥쪽에 있는지 가운데 있는지 안쪽에 있는지 없는지를 보고 설정해주면 되겠습니다. 설정 됐습니다. 하나 남았네요. 이 범내의 선 있죠. 여기도 범내는 동일하게 하라 했으니까 이 범내 선이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 이 범내에서 따닥 더블 클릭해서 선의 모양, 배경에서 선의 모양을 한 줄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뭐 특별히 지시사항은 없기 때문에 그냥 한 줄로만 해주고 설정하면 끝입니다. 이렇게 한번 우리가 만들어 봤고요. 이 표 같은 경우에는요. 자, 블럭을 잡고 이렇게 잡고 살짝 늘려줘도 돼요. 자, 늘릴 때는요. 키보드의 컨트롤 키를 누르면서 아래쪽 방향키 한 2번 정도 눌러서 살짝 늘려서 문서의 모양이 좀 이쁘게 해주시면 좋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1번, 2번 함께 해봤고요. 다음 시간에 이어서 3번, 4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